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어제 잘 들어왔고, 이제 우카 프렌하고, 역시 우카 여기까지 나왔던 이런 경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농구는 어느 보다 잘 봤죠, 그죠? 핸디가, 뭐, 까풀은 가지 않았지만, 하풀 있는 거는 이제 점으로 대선, 그래 됐는데, 또, 여배는 또 언더 나왔던 부분들이고, 잘 봤던 것 같고, 또 한번 또 먹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좀 먹어봐야 되죠, 그죠? 자, 가볼게요. 간단하게 가볼게요. 달라진 사항들이 있습니다. 달라진 사항 있고, 자, 한번 보면서 한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러키하고 클리블랜드인데 어제 제가 초안하면서 뭐라고 잠깐 이거 좀 올려놓고 안 보이니까. 초안 참여하실 건 100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형님들은 참여하실 거면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년 첫째 주까지, 이거 크리스마스, 내년 12월 31일까지 전조합 하고 싶으시면은,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하실 거면은, 되도록이면 저랑 참여를 좀 길게 해봤거나, 요런 분들만 하시지, 강요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실 분들 중에서, 난 방장이라 또 한 3년 할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년 1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래 했었죠. 싸게 해가지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하고 좀 오래 가자고 이렇게 한 거죠, 그죠? 다음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루돌프 패키지 올해도 진행하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어제 이제 한 거는 이제 미러키가 이런 경기에서 항상 좀 강하지 않냐. 그리고 클리블랜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냐. 왜냐면 미첼이 있지만 오코로라든지 모블리라든지 알렌 요런 애들이 이제 에너지 레벨 높은 것은 맞으나 다른 부분에서 좀 뛰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아닌 거는 맞기는 맞는 사실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그래도 미러키를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핸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제가 또 노파심에 얘기했는데 오바도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둘 다 수비적인 거고, 그다음 미러키 같은 경우도 분명히 비는 커터가 존재했었고, 특히 클리블랜드 전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둘 다 잘하고 1위고 2위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니까 조금 잘하면 그냥 216 그래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어제 마이미 꼬라지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를 오버 생각하신 분들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클블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제공권 우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3점슛 폭발로 이제 유타를 잡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오코로라든지 갈란드라든지 이런 주전 코트 맞이는 좋았으나 이제 3점적인 부분이 이런 거는 강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 미러키 같은 경우도 어제 할러데이가 수비 외에도 이제 메인 볼 핸들로 나와가지고 머시들 11개씩 이상 찍었고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이 3점적인 부분에서 하는 건 아니었었고, 두 팀 모두 다 2점적인 컬러나 좀 확실한 득점을 가져가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미러키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분명히 오바를 갔는데 오바가 여러 말은 꿀이거나 아니면 1쿼터 60점이 나서 될 거라고 봤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바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그래도 아침에 생각해도 이렇다면은 클블 갈 메리트는 딱히 많이 보이진 않는다 이 생각을 해서, 항상 그런 경기들을 미러키라든지 피닉스가 항상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순위권에 항상 바운더리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이런 팀이기 때문에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오코로, 모블리, 알렌 이런 부분도 에너지 레벨이 꾸준한 편이기 하고, 또 유타전에 또 이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또 강팀 상대로 했을 때 그 선수 3명이 보여준 거는 없었고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별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필라하고 디트, 우리 디트 이제 프렌의 항태자였는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저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딱 그렇게 떨어졌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기 때문에. 뭐냐면 디트가 계속 좁혔죠. 프렌의 항태자. 작년에도 구간이 있었습니다. 한 5번 6번. 근데 어떻게 됐나요? 좁은 구간 들어오면은 다시 역으로 많이 당했죠. 유타가 지금 10점, 더더욱이나 NBA에서 지금 10점 이상 만하는 팀도 잘 없는데 잘 하지도 않고 아니면은 점으로 겨우 하든지 이런 부분인데 갑자기 줄여놨죠. 그래서 갈 이유가 없었는데
뭐 어김없이 제가 그래도 뭐 유타도 잘하는 거 아니니까 핸디를 빼자고 있었는데 그냥 마인을 해줬죠. 근데 웬만하면 내가 디트 반대를 갈래 했어요. 근데 필라야. 그러면은 내가 이 경기 뭐라 했어요? 그냥 언어버만 가져가면 된다 했잖아. 그래서 다득점만 볼 거고 킬리안 헤이즈가 나오냐 안 나오냐 떠나서 그냥 오버만 보면 되는 경기지. 필라 많이 좋고 디트 프렌 좋고 굳이 보면 디트 프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언어버 쪽으로 언더나 오바 쪽으로 여러분이 흐름 잡아서 그거 가는 게 좋고 저는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가 보여줬던 거는 득점적인 부분들은 좀 괜찮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라도 골밑 무주 공산해가지고 가면은 이 듀런이라든지 그다음 스튜어트라든지 이런 애들이 맡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안 가는 이유는 닥 리버스 감독의 단순한 공격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너무 투머치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도 디트 프렌 안 가는 건 이제 뭐 그런가 하면은 그 이후로 또 핵 마인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둘 다 갈 필요가 없는 거고 어느 뭐 갈 거냐 아니면 안 갈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하면은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트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 때도 뭐 유타 이런 팀들이 지금 되게 못하고 있었는데 막 10 몇 점 차로 이겨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은 엄청 쉽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경기는 당연히 어너바로 가는 게 좋다. 제일 마음에 안 드는 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농구에서 변화가 되고 좋아지는 게 있고 아니면 신인이 올라간다든지 전술적 성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치는 로테이션을 가서 성공을 한다든지 요런 게 되면 바꿔서 맞춰서 배팅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필라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세강경이 아니고. 마이미도 정확하게 나왔잖아. 버틀러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다 했잖아. 왜? 마이미는 좋은 배당을 줘도 안 간댔잖아. 마이미 결국 어제 배당 올라갔잖아. 그 배당으로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거는 상관없이 반대편이 갈만했었고, 그래서 볼만해서 본 거고. 근데 시카고 되게 좋은 건 아니어서 언어바로 가서 마이미는 승보는 언더가 더 좋다 했던 그런 경기고. 이 팀도 약간 그런 거거든. 그래서 별로 마인 핸디보다는 언어바로 가든지 그다음 뭐 배당 좋으면 비슷하게 가는 게 좋은 팀이지. 그 외에 필라가 뭐 배팅적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저께 또 이제 마인을 해야 되는 경기 때도 6점을 또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별로 그렇게 좋은 부분들이 없죠 지금 그지? 그리고 시카고는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풍비박산이 났어요. 저기 이제 뭐 브루클린 같은 경우인데 근데 아직 뭐 그런 부분에서 해결은 전혀 안 났어. 그래서 어제 애틀란타 마인에다가 오버하고 그 다음에 뭐 보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시카고 불스는 또 이제 뭐 이겼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늘 아침에. 시카고를 그냥 역으로 한번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프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틀란타 경기를 다시 봤어. 다시 생각하고 다시 봤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니면 언더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240까지 줄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역배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애틀란타도 어찌 보면은 뭐 영 아니면은 저기 누구야 저기 뭐 머레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리고 일단은 언더 볼 수밖에 없는 게 일정이 시카고가 상당히 타이트한 건 다 아는 사실이죠. 백투백도 있지만은 4일 동안에 3경기 소화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개인적인 그 시카고 분위기적인 부분도 문제가 많은데 왜 근데 애틀란타를 안 가려고 하냐면은 지금 오콩우 그러니까 카펠라 공백을 어제 그 얼마나 메꿀 수 있느냐 이런 걸 봤는데 오콩우가 조금만 분전하는 게 아니고 리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미친 활약을 보여줘야 상위권 진입이 가능하고 좀 편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아예 보이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또 디온테 머레이가 거의 뭐 1초 남기고 자유투 성공하고 승리했던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접전에 호각세를 이룰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애틀란타 똥배는 어차피 안 갈 거니까 그죠. 프렌이나 어제 브루클린처럼 그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고 언더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언더 보는 이유는 저기 오콩어적인 부분들 그 다음 시카고 개인적인 이런 그 뭐 라빈이 또 불만이 많고 또 뭐 팀의 와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일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236은 그냥 뭐 그때도 솔직히 세크랑 그때 무슨 경기고 샬럿이가 240 진짜 겨우 넘었잖아 겨우 그지? 거기에 준하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이게. 그래서 나는, 굳이,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언어버 가서 언더 가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도 그렇게 딱 좋아 보진 않는다. 알겠지? 그냥 시카고 연패 타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준 건데, 어제처럼 뭐 아예 역배나 아니면 풀행 가는 게 좋고, 배팅 찍을 거면 언더 가능성이 좀 제일 크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만이 많은 거 하면서 이제 감독이 조금 백업 위주로 조금 내어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비는 공간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디트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 하면은 다시 그럴 것이다. 근데 또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 해서 반대를 가려고 했더니 상대가 많이 필라라서 그냥 언어바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어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죠, 그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인디하고 보스턴. 이거는 뭐가 하면 될까요? 인디하고 KT하고 가스하고 약간 이런 약간 도깨비 팀이죠. 그리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메서린이 활약이 꾸준하다가 그쳐지니까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보마가 어제 9.5인가 그랬을 거야. 그리고 보스턴 지금 스마트 빠져 있는데 그냥 뭐 브라운하고 테이텀하고 호포드하고 화이트 나오면 됐고 저기는 뭐 이제 뭐 nem바다하고 다 나올 건데 이거 뭐가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아? 가져갈 게 있을까 없을까 여기?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바뀐 게 많아요, 어제 근데 바뀌었는데 뭐 가진 않았어요. 뭐 추가적으로 저기 뭐 일찍 가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보마도 가도 되지만 이거는 언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랜도한테 연패를 한 것도 문제가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골밑적인 부분에서 보스턴이 뭐 리드를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야투적인 부분으로 두 마리 가지고 가져가는 거고 인디도 엮기질 많이 하고 아무래도 이제 메서린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코트 레벨도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디가 보면 어떤 식으로 점수가 많이 나오냐면은 어시스트 해갖고 빈 공간을 많이 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거든. 근데 고질적인 부분에서 좀 프론트 코트 열쇠는 가져가는 거는 어느 팀이랑 붙어도 사실인 거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 NBA 전체 팀 중에서 뭐 뎁스가 좀 많이 낮다. 약한 팀보다도 좀 어째 보면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역배 때 간간히 가고 그랬었는데 보서 만났을 때는 물론 핸디가 조금 높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빡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인디애나는 리그 어시스트를 노리고 있는 이제 할리버튼이 리딩을 잘해주고 있지만 터널을 지원할 수 있는 4번 자리도 고질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또 지난 시즌 최고의 또 수비수였던 또 이제 보스턴의 저기 스마트가 또 인디애나 또 앞선을 괴롭힐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230점대도 많고 220점대도 해볼 수 있는 언더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만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마트의 결장하고는 뭐 그건 이제 마인에 대한 부분들이고 언어반은 뭐 233대 있는 거 봤으니까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득점 쪽으로 한번 가면 되고 뭐 스마트 나오면은 고민 되신다는 분들은 조금 8시까지는 확인을 하시고 베팅을 하시고 일단 인디프렌에 뭐 여기에 뭐 이런 거 볼 생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마인보다는 언더가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존나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알겠죠? 그다음 브루클린하고 골스요. 요것도 브루클린 계속 갔죠. 근데 뭐 11점이니까 언어버 쪽으로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골스는 핸디는 좀 그럴 수 있으나 언어버적인 부분들은 꾸준히 해주고 미기주는 편이다. 그리고 브루클린은 몇 번 꺾였다고 해서 그 페이스가 다 멈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오바 쪽으로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픽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 되게 많은데 그래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뭐 12.5, 13.5 되면 더더욱이나 갈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핸디가 그래 좋지 않습니다. 브루클린도 물론 좋은 경기를 해서 뭐 접전인 경기 6.5나 뭐 아니면 일반승 좋을 때 일반승이라도 뭐 배당 있을 때 요런 거에 좋은 거지. 또 갑자기 11.5 물론 골수 드럽게 못하긴 하지만 요래 했을 때 배팅적으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오바마 가시면 될 것 같고 누구나 생각을 해도 왜냐면은 브루클린은 시카고하고 달리 그런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고쳐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잖아. 구승 쓸어 담고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또 전반전에 디트 원정에서는 또 17점 차 뒤지고 있다가 후반에 또 폭격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리딩은 시몬스가 리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컨디션도 크게 회복한 모습이고, 또 팬들이 원하는, 그 다음 감독이 또 질대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골스는 뭐 커리어를 떠나서, 지금 가장 최근에 경기 중에, 그러니까 시즌 중에서 가장 최악의 경기를 좀 펼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디비센조하고 자마이카 그린하고 벤치도 몸 상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던 풀이 뭐 어느 정도 메꿀 수 있긴 하지만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특히 꾸준히 해주던 위긴스, 커리보다도 위긴스가 없이 경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크지 않겠냐. 물론 커리도 있지만 커리는 어째 보면은 조던 풀이 나와서 세대 교체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 커리도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 그래서 뭐 위긴스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받쳐주고 꾸준히 올해 제일 잘해주거든. 꾸준한 편이고, 그다음 또 뭐 밥값하고 꾸준히 일 하고 이러다 보는데 그런 것도 또 빠지다 보니까 해줄 애들이 없어서 또 뭐 백업들도 부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뭐 골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득점인 부분들은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빠른 템포 가져가기 때문에 골스도 외곽 위주로 가는 건 뭐 다 아실 것이고, 저는 다득점 보면 될 것 같고, 핸디는 굳이 뭐 좋아 보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당하게 있었으면은 아마 다 전부 뭐 브루클린 찍어 볼만 했었지만은 뭐 12, 13에 뭐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긴 한데, 그럴 거면 다득점 찍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핸디 갈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닉스 같은 경우는 뭐 브런슨, 뭐 바렐, 랜들, 로빈슨 나오면 되고, 뭐 토론토는 부상자 없이 그냥 비슷하겠죠, 그죠?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드럽게 안 눌리네요. 추천 안 누르면 여러분 안 맞습니다, 적중. 이거 닉스 갑니다. 닉스 역배도 갔고, 그때도 많이 했는데, 골수 전에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오바도 봅니다. 오바. 근데 왜 났냐면, 토론토의 그, 수비적인 부분들, 이거는 닉스 승도 좋고 다 좋습니다. 오버도 좋고, 토론토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토론토가 득점량이 많이 떨어지고 3점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길쭉이 라인업 가져와가지고 뭐 수비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준 거거든요. 오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닉스가 너무 좀 많이 이겼다 그러면 좀 주춤하지 않을까. 왜냐면 닉스도 여러분 또 좀 약간 못 믿던 팀 중에 한 팀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연승을 타도 안 갈라 했었잖아. 제가 역배 2번 잡아줘도, 그지? 그래서 나는 토론토도 그때 필라 상대로 또 역전승을 가져가는 것을 보였지만 연장 가서 또 결국 졌고, 힘들죠. 뭐 지금 벤블리시라든지 반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트레이드 이슈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요. 물론 의심하면서 왜 닉스가 연승을 타는데 토론토만 한 5.5 마인이나 6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다득점을 가세요. 지금 빅맨진들이 로빈슨이라든지 하테슈타인이라든지 빅맨진도 림프로 탱팅도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브론슨 하나 달라졌는데 약간 LG랑 같은 느낌이야. LG도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감독 하나 바뀐 거잖아. 약간 여기도 뭐 브론슨 하나 돌아왔는데 공격적인 부분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득점적인 부분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기준점이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이제 토론토 때문에 너무 낮는 건데, 3점 난사하고 그다음 길쭉이 라인업이 수비적으로 풀어가니까. 그런데 그걸 또 잘 써보면 오버적인 부분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뭐 토론토가 90점 넣고 이러면 그렇지만, 또 골스 경기도 나왔는데 골스 90점 넣고 그때 뭐 닉스가 뭐 110점 이상 찍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또 220, 그때 기준점이 2였죠, 그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다시 뭐 언더 볼 이유는 없다. 조금 더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가면 되고, 그 다음 휴스턴하고 올랜도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얘기했죠, 어제 뭐랬노? 앞면 나오면은 올랜도, 뒷면 나오면은 휴스턴. 그게 아니고 굳이 따지면 그냥 언어버 쪽을 찍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좁아도 좁아하면은 다득점이 뭐 설명할 건 없습니다. 그냥 올랜도가 좀 낫죠, 방캐로 나온다면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알아서 하시고, 이런 경기는 약간 홀짝이 가깝다. 그리고 언어버 갈 게 있으면 언어버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칠 거면. 비중이 많이 나는 건 사실이죠. 이거 뭐 설명할 게 뭐 있어요. 뭐 비슷하고 뭐 센 건 좀 하고 근데 좀 주전이 펄츠라든지 방캐로 요 라인들이 뭐 바근하고 요쪽 라인은 좀 안정성은 여기에 더 많다 이런 거밖에 없지. 뭐 좋나요 좋다 이런 거는 다 사기꾼이잖아, 그지?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네하고 델런스다. 밸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승을 안 가게 되면은 제가 언더를 좀 추천을 많이 해줍니다. 실제로도 뭐 여러분이 뭐 공격에 돈치치 그늘에 가늘져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근데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지금 뭐 크리스찬 우드가 좀 해주긴 하는데 그게 뭐 리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부분들이고 그래서 조금 많이 처져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또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를 또 풀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또 230 잡혀 있는데 언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배당 큰 거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언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230 줄 만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에요. 근데 미네도 뭐 애지간히 이런 경기 때 뭐 못 가져가냐 하니까. 그리고 또 왜 안 가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은 내가 러셀을 꾸준하게 해주니까 러셀이 꾸준한 편이었어. 꾸준한 편이었거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메인 볼랜드라고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에드워즈, 뭐 쓰리 빅맨이자 뭐 노웰도 있을 것이고 에드워즈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가는데 뭔가 탁탁탁 끊기는 그런 느낌의 미네소타 경기란 말이에요. 델러스 같은 경우도 뭐 돈치치 뭐 항해해서 가고 있지만은 뭐 크리스찬 우드도 성장형 선수지 이게 막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아니다 보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득점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230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3옵션, 2옵션 자체가 없다고. 그냥 돈 했다가 그냥 우드 괜찮은 부분이 우드만 폭발적으로 뭐 20점, 30점 나오고 그 나머지는 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보선하고 델러스하고 약간 같은 페이스인데 보선은 뭔가 메꿔지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또 그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에버리지가 델러스 이 새끼들은 언제든 떨어지니까 아마 수비적으로 디펜스 쪽으로 가져갈 거야. 뭐 왜냐면은 지금 안 되니까 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갈 건데 기준점까지도 이렇게 잡아놨고 미네도 뭐 골밑 우위는 확실히 가져가겠지만은 또 이제 러셀이 지금 또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복귀는 했지만 꾸준히 해줬던 작년에는 꾸준히 했으니까 러셀 좀 잘하니까 팀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는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면 언더도 가장 낫다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어제 뭐 약간 가스 같은 느낌이다. 풀에 물고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접전을 경기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역배나 풀엔이나 언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포틀은 포만 봐야 되죠. 마음에 안 들긴 하겠지만 다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근데 배당 이게 맞나 싶긴 한데 그냥 보면 돼요. 그냥 안 돼요. 내가 오클라호마는 맨날 이야기하잖아. 오클라호마는 맨날 뭐라고 하노? 그냥 애국가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경기 내용 자체가.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할 거 있나?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거 차이야 얘가. 배당 마음에 안 든다. 가야 되나 그거 아이가. 반대를 갈 이유는 없어. 3.5밖에 핸딩 안 돼. 그럼 뭐야? 언오버밖에 갈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언더 가든지 오버 가든지 그것밖에 없잖아. 근데 지금 포털도 3점 주구장창 던져놨고 그래 하니까 이제 내가 그때 얘기했죠. 여러분이 뭐 기준 좀 크다고 또 뭐 약팀 하는데 물론 오버를 추천 안 하지만은 아니 지금 이 경기는 아니지만 그때 뭐랬어요. 그래도 그 근사치까지는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언더는 안 갔었던 그런 경기지. 됐나? 그다음 세크요. 세크는 언더 봅니다. 또 언더 보는 이유 또 다시 얘기하는데 레이커스 3전적인 부분들, 리브스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세크도 인사이드 위주로, 미들 점프 위주로, 레이업 위주로 그래 가는 거고 물론 새삼스럽기가 있긴 하지만은 레이커스 때문에 언더 보도록 하고 이거는 뭐 투트랙으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은 변수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세만 쪽으로 보도록 하고 결국은 지금 뭐 3점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혀를 뚫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신인한테 그 다음에 뭐 아니면 3점 B급 슈터라도 좀 영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해결이 안 되고 빅3한테 의존을 하는 물론 부분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저는 힘들다고 보고 세크는 또 이제 뭐 고비 넘어가서 뭐 강팀 상대로도 지금 이겨내면서 지금
플레이오프를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보니스도 지금 리그에서 한 두 명을 제가 놓고 나서는 가장 좋은 빅맨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좋은 건 이제 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쏙쏙쏙 빼가지고 찬스를 많이 메이킹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다, 그지? 뭐 해리스 반전은 지금 결정이 될 가능성이 좀 큰데, 또 지금 또 뭐 라일스라든지 이런 애들도 베테랑 포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또 뭐 빅3에 혼자 가는 레이커스를 갈 수 없다 생각하고, 또 며칠 전에 또 레이커스가 프렘 10점을 받고 못한 경기 있죠. 개 깨졌는데요. 그 경기를 보면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픽이든 뭐시든 못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샬럿 클리퍼스 경기는 언어버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퍼스를 약간 착실하게 승은 챙겨가면서 부상자도 많고 한데, 이제 뭐 레너드도 뭐 시즌 하이도 찍었던 부분들이고, 커피라든지 그다음 테런스만 이런 벤치 지원도 지금 건실한 부분들이야. 물론 지금 주바치야. 근데 우리가 오버가는 입장에서는 주바치가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샬럿 같은 경우도 뭐 우브레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이거 기준이 더 올라갔는데 그래도 클만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언더 볼 겁니다. 언더. 레너드는 또 공격에서만 뛰어난 선수가 아니고 수비적인 부분에 갈 거고, 샬럿은 3점만 조구장창 던지고 있을 것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 마흔이라든지 커피 이런 애들도 디펜스적인 부분 좋기 때문에 언더 가시면 되고, 아마 마인보다는 언더를 많이 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양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더 쪽에 보는 게 더 낫고, 마인이 6.5까지만 해도 좀 괜찮은데 8.5까지 가면은 뭐 상관없다마는, 샬럿도 백투백 일정이 있으면 고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고전할 것이다 보기 때문에 글만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녹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녹화 끝내도록 할게요.